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한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사만 받고 도망치는 미국 박사과정 학생들이 알고리즘에 떠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요게 사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저도 잊지 못하는 유학생활 동안에 겪었던 이벤트라서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석사만 받고 도망치는 미국 박사과정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은 이제 석사과정만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석박 통합과정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펀드 받기가 석박 통합과정에 있는 게 펀드 받기가 훨씬 쉽거든요. 왜냐면 교수 입장에서는 오래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스템이 정말 그 인권과 민주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봐봐요. 이렇게 5년 동안 석박 통합으로 있기로 하고 계약하고 들어와서 펀드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감사한 거죠. 교수가 5년 동안 펀드를 주기로 하고 석박 통합으로 데려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이 될 수 있어요. 교수 입장에서는 갑 중에 갑이라서 박사학위라는 어떤 인지를 가지고 볼모를 가지고 너 나에게 5년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 박사과정 안 줄 거야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인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교수라는 거는 무한의 강자이잖아요, 그 대학원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학생 입장에서 인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기본적인 문화는 뭐냐면 인간은 악하다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선해질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컬처가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그 반지의 제왕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때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절대 반지, 즉 강력한 어떤 뭐 예를 들면 강력한 왕권이라든가 뭐 강력한 전제 군주 혹은 강력한 힘, 강력한 철권 통치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악해집니다. 왜냐면 그 유혹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어떤 킹왕짱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미국이 이제 유럽에서 그 넘어온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간 이유가 이 탈출한 거예요. 사실 유럽을 탈출한 거예요. 유럽을 탈출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유럽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악들이 있거든요. 그 악 속에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곱씹어요. 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유럽에서 실패했는가, 그거를 철저하게 곱씹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절대 권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 인간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기본적인 그 깨달음을 가지고 미국을 건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석박사 과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석박 통합으로 와도 교수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박 통합으로 왔어요. 그래서 뭐 코스웍을 듣겠죠. 코스웍을 듣는데 이제 석사 과정이 뭐 예를 들면 크레딧이 뭐 예를 들면 뭐 정확히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세 학기 정도의 수업을 듣고 한 학기 동안은 석사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미국의 이제 석사 과정이거든요. 근데 석박 통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 학기 수업을 듣고 네 번째 학기 수업을 들을 때 미국 석사 과정은 이런 룰이 있어요. 석사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석사가 있고 석사 논문을 안 쓰는 게 있어요. 세 학기 수업을 듣고 네 번째 학기에 내가 논문을 쓰겠다 하면은 이게 논문 쓰는 석사예요. 근데 네 번째 학기에 내가 논문을 안 쓰고 네 번째 학기에 나 그냥 수업을 들을래 하면은 어쨌든 2년 채운 거잖아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줍니다. 논문 안 쓰고 석사 학위를 줘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석박 통합과정 학생들이 4번째 학기를 지나는 순간 도망칠 수가 있어요. 교수의 허락 없이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학적과에 가가지고 나 4번째 학기 들었거든 하고 석사 학위를 요구하면 석사 학위를 줍니다. 이게 바로 논문 없는 석사죠. 요게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을 악용하는 건데,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이자 어떻게 보면 교수를 견제하는 거죠. 교수를 견제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어떤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이 중세에 있었던 그 권력자와 시민들 간의 서로 견제와 균형, 뭐 그런 거예요. 그 왕권과 교황권의 견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왕권과 의회의 견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서구인들은 인간은 죄인이다, 절대 권력을 주면 절대 타락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권력자라고 본 거예요. 교수가 이집트 파라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가 이집트 파라오가 돼서 자기가 뭐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나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교수의 허락 없이 4번째 학기가 되면은 교수 쌩까고 졸업이 가능합니다. 교수 몰래 야반 도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 제가 꽤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게 교수도 착한 교수가 있지만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당연히 그러겠죠. 탐욕스러운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전제 군주와 같은 그런 이집트 파라오 같은 교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무한 착취하겠죠. 뭐 이거 너 내일까지 이거 안 해오면은 박사학위 못 받아.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걸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충성하고 고분고분하던 그 학생들이 어느 날 4번째 학기를 지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고스팅을 해요. 고스팅이 뭐냐면 이게 미국 영어 표현인데 고스트 귀신이잖아요. 고스팅. 귀신처럼 사라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까지 랩미팅하고 나랑 이렇게 연구 어떻게 하기로 하고 뭐 박사 논문 어떻게 쓰기로 하고 다 이렇게 해놓고 아주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월요일 딱 됐는데 안 나와. 학생이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도 해지돼 있고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4번째 학기를 지나서 석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나쁜 게 교수한테는 펀드 다 받기로 하고 석박 통합으로 들어가 놓고 이 2년 딱 석사 크레딧만 딱 채우는 순간 논문 안 쓰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석사예요. 이런 인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교수가 정말 나쁜 놈이면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죠. 이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미국 문화의 가장 기본인 밸런스 앤 체크, 견제와 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돼 있어요. 뭐 이거는 미국의 이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에요. 정치도 그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잖아요. 아주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을 안 믿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교수도 학생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도 학생한테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나름 이제 잘해주고 그런다 해도 이 4번째 학기를 지나는 순간 내가 뭔가 섭섭하게 해줬으면 쌩까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도 학생한테 서로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서 박사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 마치잖아요. 그럼 또 한 번 견제와 균형이 있어요.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을 평가하고 박사학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도 박사학위를 받으면 교수를 평가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과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완전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석박사과정 시스템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이 아주 잘 구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 알고리즘이 떠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동영상 전부 둘러보고 오늘 팬 가입하는 거 찾아서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박사 수료했는데 다시 미국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사실 약간 그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 친구도 그 LA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쭉 자라고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대학교를 갔거든요. 약간 좀 미스테리하잖아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면은 그 한인 교포인데 당연히 미국에서 대학교를 가야지 왜 한국으로 대학교를 가지? 이게 미스테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보통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하던 사업이 미국에서 그 LA에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그 재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비즈니스를 세우기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좀 지방 같은 데 가면은 물가도 싸고 땅값도 싸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기반으로 다시 비즈니스를 일으키려고 뭐 한국말 충분히 할 줄 아니까 역 이민을 간 거예요. 미국에서 쫄딱 망해서 역 이민을 간 거예요.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양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님의 사연을 딱 봤을 때 뭔가 사연이 있습니다. 뭐 저한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학부 나오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미국 생활을 해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들어가니까 이게 뭐랄까 한국인들의 그 이상적으로 꿈꿔왔던 한국인의 이상과 반대로 가신 거잖아요. 근데 뭐 일단은 이런 분들이 사실 한국 가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고통과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 그래서 한국을 학부로 가가지고 한국 생활하면서 이제 너무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 다닐 때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미국 대기업을 가서 커리어를 쌓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박사 마쳤던 당시에 미국 문화를 너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식으로 면접 준비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어요. 한국 대기업은 뭐 학벌주의라서 뭐 미국 박사학위 있으면 취업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 다녔는데 그때 저희 부서에 어느 날 미국에서 상무님이 귀국하시는 거예요. 그 상무님은 그 어렸을 때 미국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인가 미국 이민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그 쭉 살아서 미국에서 뭐 이렇게 박사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미국 회사를 막 계속 오래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미국인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이 왜 귀국했냐면 그 어렸을 때 막 초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리워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한국 귀국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회식 자리에서 그 한국 대기업에서 회식을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을 좀 취하시니까 갑자기 술 마시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람이 막 눈물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우는지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국 온 거 너무 후회해.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지는 몰랐어.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키고 나를 이렇게 갈굴지 몰랐어. 사장님 진짜 나쁜 놈이야.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화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일찍 퇴근하고 야근도 안 하고 주말 근무도 안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널널하게 사회생활 하다가 그 뭔가 향수병 때문에 한국 귀국했는데 굉장히 이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다는 거죠. 하여튼 그 사람과의 마지막에 그런 뭐 후회와 어떤 뭐 그런 걸로 가득 차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한국으로 오셨던 님도 사연이 있을 거예요. 뭐 저한테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박사 수료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박사 수료라는 게 뭐냐면 박사과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코스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코스웍을 다 들은 상태 뭐 그런 게 박사 수료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수료랑 졸업이랑 차이가 뭐냐면 졸업하려면 그 뭐 수업 들은 거랑 별개로 그 논문을 써가지고 그 지도 교수를 비롯한 그 박사 그 졸업 논문 심사위원들한테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졸업 논문이 패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박사 졸업이고 그 박사모를 쓰게 되고 박사 학위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졸업을 못 하신 거예요. 수료 정도 하신 거예요. 님이 고민은 이제 논문을 완료해야 되는가 요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녀보고 싶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지도 교수님이 타 대학으로 이직을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지도 교수가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면 지도 교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학교에서, 그러니까 A라는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B 대학에서 교수 어떤 임용을 받으면 박사과정 학생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지금 버리고 가버린 거잖아요.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되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그 공대 교수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던 연구가 되게 괜찮은 연구여가지고 미국에서 50위권 정도 하는 학교에서 교수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그 미국의 50위권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셨어요. 원래 한국 경기도에서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박사과정 밑에 있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박사과정 학생들이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뭐 3, 4년간 열심히 연구해줬는데 그 학생들 논문이 못 끝났다. 이건 이제 얘네들 되게 불쌍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 50위권 학교에 그 얘기를 해요. 총장한테. 나 지금 한국의 경기도에 내가 랩에 데리고 있는 학생들 얘네들 눈에 밟혀가지고 이거 걱정된다. 얘네들 좀 챙겨줄 수 없냐.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미국 50위권 학교에서 그럼 니네 랩에 당신이 원래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 학교 박사과정으로 받아주겠다 하고 그 미국 총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원래 미국 유학 가려면 어렵잖아요. 어드미션 통과해야 되고 토플, GRE 다 봐야 되잖아. 그걸 다 면제를 받은 거야. 이 경기도 랩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걔네들이 전부 다 그 미국의 50위권 랩으로 간 거예요. 토플, GRE 다 면제. 대박이죠? 이런 게 바로 책임감 있는 진짜 되게 중요한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진짜 되게 괜찮죠. 한인 미국 교수님인데 되게 괜찮죠. 제가 근데 그분을 막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 뭐랄까 좀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들의 그 지병이 있으시죠.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알았던 얘기해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님의 지도 교수는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다른 학교 스카우트 제의 받았다고 그냥 학생들 다 버리고 간 거잖아요. 지금 완전 멘붕이에요. 지금 멘붕. 그래서 지도 교수를 고를 때는 인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석박사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석사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지도 교수 인성이 정말 중요하다. 지도 교수는 정말로 책임감 있고 인간성이 괜찮고 정의와 도덕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밑에서 가야 되는 거고, 논문 개수 많고 세계적인 막 그런 한 자리 하는 사람 밑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 지도 교수랑 박사 때 지도 교수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석사 때 지도 교수가 훨씬 능력이 있었어요. 석사 때 지도 교수는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제 석사 때 미국에서 제가 이제 석사와 박사를 다른 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석사 때 제 지도 교수는 그 국제 기구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 있잖아요. 국제기구에서 막강한 그 정치력을 발휘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국제협력기구에서 그 한 자리 하시는 굉장히 정치력이 있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잘나기로 하면 되게 잘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는 사실은 제가 그 사람한테서 인격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학생들을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는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계인이 뽑은 뭐 몇 명 안에 드는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그런 정치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간성이 꽝이었어요. 인간성이.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진짜 같이 뭐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약간 냉혈 동물 같은 뭐 이렇게 도마뱀이나 파충류와 이야기하는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캠퍼스에서 만났어요. 캠퍼스에서 만나가지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뭐 연구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그러면 이게 점심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뭐 밥이라도 사주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내가 너한테 펀드 줬으니까 너는 나의 고용인이고 뭐 거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고용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구를 잘해야 되고 이 고용 관계가 끝나면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연구를 잘 못하면 나는 너를 뭐 해고할 수도 있고 뭐 거의 그런 아주 냉정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냐 해가지고 제가 박사 때는 진짜 좀 이렇게 좋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여유가 있고 뭐 그런 교수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석사 때 지도 교수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민자 출신이었어요. 이민자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민자 출신들은 미국에서 제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사 가면서 굉장히 이제 결심했던 건 뭐냐면 그 박사 갈 때는 정말 여유 많은 사람, 미국에서 좀 잘 살고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 밑에서 좀 있어야겠다. 내국인 밑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 때는 제가 박사 교수를 고를 때는 인간이 되었는지 좀 봤어요. 인간성과 좀 널널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면서 뭐 교수로서 엄청 성공한 사람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널널하게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면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면서도 나를 착취하지 않고 박사도 빨리 끝내주면서 그냥 하여튼 쿨하고 널널한 사람. 이게 제가 박사 과정에 이렇게 교수를 선정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문 많고 뭐 세계적이고 이런 거 안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지도교수가 박사 때 지도교수가 선택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 널널하게 살고 미국 내국인 이게 딱 제 박사 때 지도교수였어요. 박사 때 지도교수는 백인이었어요. 백인 내국인.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널널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 한번 상처가 있잖아요. 냉정하게 자기를 버렸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지 살겠다고 몇 년간 자기를 위해 땀 흘리고 충성해준 사람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냉혈 인간이에요. 도마뱀 이런 도마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랩틸리언이라고 불러요. 랩틸리언. 그게 약간 영어의 어떤 표현인데 랩틸리언 뜻이 도마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냉혈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냉혈 동물 이런 뜻이에요. 랩틸리안을 만나신 거예요. 랩틸리안을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 다시는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박사를 계속 꿈꾼다면은
지금 사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다른 교수를 찾아서 박사학위를 다시 하느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교에서 지금 박사 가는 학교에서 교수가 떠났으니까 다른 지도 교수를 잡으면 뭐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새로운 지도 교수가 님의 사정을 다 이해해주고 여태까지 코스웍 했던 거 다 까주고 박사 했던 기간을 까줄지, 그래서 논문만 쓰면 졸업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셔야 되는데 못 만나시면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미국에 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대부분의 명문대학교 대학원들은 한국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에서 했던 크레딧을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건 님이 만약에 미국으로 박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국 석박사 과정에 첫 학기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석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려면 미국 석박 통합을 노리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석박 과정에 첫 학기로 입학하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명문대들은 한국의 대학원에서 배웠던 크레딧을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님이 만약 미국 간다면은 여태까지 한국에서 그 박사 수료까지 하면서 쌓았던 이 시간들을 날려먹을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날려먹진 않겠죠. 그 님이 배운 그 지식은 님 머릿속에 있고 그건 떠나가지 않는데 제 말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날려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박사를 끝내느냐 이제 미국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미국으로 오신다면은 미국에서 살아야 할 정당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저스티피케이션, 내가 왜 미국을 가야 되는가에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일단 박사과정을 간다고 하면 남녀의 카테고리를 좀 다르게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성차별주의자처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남녀가 달라요. 남녀가 같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남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지금 님이 이제 여성분이고 미혼이시다 하잖아요. 미혼이시면 지금 미국으로 박사를 가면은 결혼을 못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처녀로 거의 그냥 늙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한번 공부를 하면은 그 남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 만나기가. 그러니까 그 혼기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박사 과정 동안 연애를 못 해요. 그렇게 돼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혼기를 놓친 거라서 그 이후에 남자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이 지금 미국 박사 간다. 그러면 그냥 마음 안에 내가 결혼을 못 하게 되는구나라고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한국에서 어떻게든 박사 하면서 연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결혼하셨다면은 뭐 괜찮고요. 남편이랑 같이 오는 문제를 이제 고려하셔야죠. 남편의 직장이나 뭐 그런 거 관두고 오는 거. 자, 그리고 남자분이시라면은 남자분도 힘들어요. 남자분도 사실은 결혼을 하기가 힘들어요. 남자분도 미혼이다. 그럼 미혼인데 미국 간다. 그럼 결혼하기 힘듭니다. 공부하는 과정 동안 결혼하기 힘들어 혼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박사를 마치게 되고 남자는 나이가 좀 많아도 능력 있고 좀 뭐 교수 직함이라든가 뭐 대기업 뭐 과장 정도 직함이 있으면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 하면서 여자를 못 만나더라도 나이 들어서 노총각이 돼도 좀 남자를 자기보다 그 젊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남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갈 저스티피케이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스티피케이션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미국으로 왔냐면 제 연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컴퓨터 연구를 하려면 한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맨날 그 뭐랄까 싸구려 반도체들만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주 많이 만들어서 물량으로 공세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게 한국의 반도체 업계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컴퓨터에 대한 어떤 연구, 뭐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컴퓨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미국 생활이 뭐 마냥 쉬운 거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미국이란 땅은 이제 개인주의가 좀 발달해가지고 좀 외로워요. 외로워서 그 사회에서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꼭 있어야지 행복한 사회예요. 안 그러면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내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미국에서 외롭게 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그 공동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삶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에 행복하고 할 일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자기가 이게 삶에서 의미를 못 찾은 채 미국에 오면은 그 굉장히 외로운 사회예요. 뭐 살아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살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꼭 찾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도 날 안 건들고 한국처럼 공동체주의가 아닌 이 사회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요.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좀 개신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좀 그게 힘들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를 굉장히 오래 한다든지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계속 딴지 걸어요. 뭐 교회 다니냐? 하면서 막 딴지 걸고 뭐 회식할 때 뭐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면 계속 시비 걸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잔을 안 받아 하면서 계속 시비 걸고 남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하고 좀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무슨 종교를 믿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종교의 진정한 자유가 있죠. 그리고 표현의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자신의 삶에 어떤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미국 사는 어떤 맛을 못 느끼면은 미국에 오면은 되게 외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다른 사람이 기본적으로 터치를 안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일에 정말 재미있고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되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혼자 있어도 별로 이렇게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혼자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잘 살아요. 저는 사실 혼자서 잘 놀거든요. 일주일간 아무도 안 만나도 혼자서 잘 놀아요. 혼자서 도서관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 보고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 연구하고 혼자 막 이렇게 뭐 개인 방송도 하고 혼자 심심하면 스마트폰 앱도 만들고 혼자 심심하면은 막 책도 쓰고 혼자 심심하면은 뭐 이렇게 문화에 대한 종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저는 혼자 놔두면 할 거 되게 많고 하나도 안 심심해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 오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미국에 어떤 단순하게 뭔가 거기에 뭔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박사학위를 꼭 따야 되는데 그게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내가 박사학위 따야 되는데 그게 뭐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박사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혹은 내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내가 박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목적으로 오면 미국 생활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미국 생활을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 혼자 있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미국이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미국 유학생 커플들이 굉장히 힘든 게 와이프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뭐 박사를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학문적인 성취가 있어서 오는데 그들과 결혼해서 따라오는 그 박사과정 학생들의 와이프들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가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박사과정 와이프들 굉장히 깊은 우울감과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제 거꾸로 이제 여자가 박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박사를 가는데 남자가 뭐 직장이나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F2로 그 여성분이 박사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되게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F2 문제 있잖아요. F2 자기가 어떤 본질적으로 미국 가는 게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세계에서는 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과 정신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원래 좀 그래요. 남이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고 자기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 시간을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미국 생활의 성패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미국 박사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본인에게 물어봐셔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가? 아무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뭐 이게 안 만나더라도 요것만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박사 가는 게 또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본인이 어떤 미국에서 꼭 박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겠죠. 뭐 예를 들면 교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박사 꼭 해야겠죠. 뭐 아니면 실리콘밸리를 나는 꼭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미국 박사를 해봐야겠죠. 왜냐면 한국 박사로는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문화를 몰라가지고 미국의 연금핏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박사 가는 게 의미가 있을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먼저 본인이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한국에서 뭐 대기업 다니고 뭐 한국에서 그냥 뭐 국립연구소 정도 다니고 싶다. 뭐 그러면은 미국 박사 할 필요 없어요. 한국 박사라도 충분히 하잖아요. 뭐 그런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한국의 정부 출연 연구소나 뭐 한국 대기업은 뭐 한국에서 좀 좋은데 박사 나오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국에 꼭 가야 되는지 그거를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좀 살아보셨잖아요. 미국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 삶의 학부 때 그 미국 삶이 재미있었는지, 그때 본인이 이제 만났던 미국인들과 함께 사회생활, 즉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재밌을지, 그거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 감각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세요. 님이 이제 토종으로 한국에서만 학부 나오신 분이라면은 요게 개념이 되게 어려울 텐데 이미 미국에서 한번 미국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서 내가 행복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미국 생활에서 되게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하냐면 직장 일찍 끝나지, 돈은 많이 주지, 연구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첨단 연구를 하지, 그러면서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책도 쓰거든요. 책도 쓸 수 있지, 그리고 뭐 저 가끔 스마트폰 앱도 만들거든요. 스마트폰 앱도 만들 수 있지. 한국에서 이런 시간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사회생활 하면은 한국 대기업 다니면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해야 되고 뭐 그래요. 야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생활의 가장 뭐랄까 큰 어떤 걸림돌이죠. 그러면서도 한국 생활 하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한국은 또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게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직장에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옷도 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나이 든 어떤 성인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차도 좀 어떤 정도 급이 있죠. 그런 거 타야 되고, 뭐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요즘 직장 갈 때 제가 한국으로 치면 대기업 부장급인데, 부장급 엔지니어인데, 저 한국에서는 좀 밑에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좀 차려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는 저는 뭐 청바지에 그냥 반팔 면티 입고, 머리 안 감은 날은 그 야구 모자 쓰고 가고, 머리 감은 날은 그냥 야구 모자 안 쓰고 가고, 신발은 저 요즘 그 크락스라고 해서 약간 스레바 비슷한 그 편한 거 있잖아요. 크락스 신고 회사 다녀요.
이런 게 남 보여주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요게 좋기 때문에 저는 미국 생활에 만족하거든요. 반면에 미국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좀 외로워요. 되게 외로워요. 결혼을 해도 외로워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 때는 어렸을 때 친구가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막 만나고 뭐 되게 이렇게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 일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는 외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건 한국에서는 좀 사치예요. 외롭지가 않죠. 한국에서 외롭다는 감정을 느낄 틈이 없죠. 그런데 한국은 되게 바쁘니까. 그래서 바쁘다는 느낌을 받는 게 한국 사회인데 미국 사회는 너무 한가하고 시간이 많고 너무 널널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뭐 가족, 뭐 와이프와 자식, 뭐 이게 다예요. 그리고 직장 동료 이게 다예요. 거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은 좀 외롭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생활의 기본은, 그래서 미국 생활의 기본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잘 매니지할 것인가가 미국 생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좀 많이 타고 관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 힘들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내 연구를 위해서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미국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저는 이제 시간 생기면은 회사 일 빼고 뭐 하냐면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막 책도 쓰고 뭐 스마트폰 앱도 만들고 저는 할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